저희가 이제 EIP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그 회사들을 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내 그 멀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된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뭐 SK라든지 호남 그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 경우가 EIP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그 SK 같은 경우는 리파이너리로부터 시작해서 페트로케미컬까지 상당히 수직 계열화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시너지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이런 그 외부라 이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런 그 대규모 그 수직 계열화된 그룹을 제외한 회사들은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EIP 사업에 큰 의미가 있겠고, 아마 이제 이런 그 앞으로는 이제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런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많은 발전이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아마 그 대만의 그 폴모사처럼 그런 이제 M&A를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실제 그 M&A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의 회사가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될 걸로 실제 저희가 회사를 접촉하는 결과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석유화학단지 내의 그 수소 재활용 최적화를 위한 시너지 네트워크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축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이제 저희가 수소 재활용이기 때문에 수소에너지, 수소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석유화학 단지 내에 수소 재활용 네트워크가 필요한 동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수소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을 소개를 한 다음에, 그다음 여수 산단의 수소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어떠한 솔루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로부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절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에너지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에서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현재 그 세계 그 에너지는 이 수소 경제 사회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석유 그 가치량이 제한이 되게 있고 제한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공해 문제, 님비 현상, 그리고 이제 보급의 수용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수소 경제 사회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그 수소 경우는 이제 물을 우리 원료 사용하기 때문에 부존량도 많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 소비를 고급화, 다양화가 되고 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 된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산업자원부에서도 그 수소 에너지화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이제 추진 중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계의 그 에너지 경제 구도가 화석 에너지로부터 이제 수소 중심 사회로 전환하게 되면은 수소에 대한 수요가 현재보다 이제 훨씬 높아질 걸로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naphthal을 크래킹한다든지 LPG를 분해한다든지 천연가스의 그 스팀을 리포밍 한다든지 물을 전기 분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주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수소에 대한 수요량이나 생산량은 추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그 페트로케미컬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 부생가스로 생산되는 수소를 원료로 쓰거나 또는 그 보일러에서 그 퓨얼 가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국내 수소 시장이라 그러면은 유통 시장을 이제 규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그 수소 공급 업체는 이제 더양에너지, NSPG 산업, 비오시가스코리아, 엘포스 등이 있고요. 현재 이러한 그 수소 공급 업체 공급 규모로 본 시장 규모는 약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현재 그 연평균 성장률이 약 15%입니다만은 앞으로 훨씬 그 성장률이 높아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단지에서의 그 수소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소 대부분이 그 석유화학 공장의 부산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스 전문 처리 업체가 이제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산물의 20에서 한 50% 정도만 원료로 재회수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이제 그 프로세스 오일이라든지 프로세스 가스라든지 해서 이제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장에서 이
공장, 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 부산물 수소는 특별한 수요처가 없어서 이제 보일러에서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생 수소 가스는 청정 연료라서 환경 측면에서는 좋지만 실제 그 액체 수소에 비해서는 히팅 밸류가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되고 해서 연료로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부생 수소 가스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는 실제로 연료로 사용하는 가치의 3배에서 5배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단지의 그 수소를 재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부산물로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수소를 원료로 사용할 사용 공장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공정 부산 다량의 수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납사분해와 해수분해 공정에서 부생 수소가 발생을 하고 자체 소비 외에는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수소 디맨드 쪽으로 보면 정유 공장이나 기타 공정에서 최근에 그 생산 설비를 증설함에 따라서 수소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수소 첨가 반응 경우에 다량의 고순도 수소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가격이 이제 앞으로 계속 높아지고 수소에 대한 적대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수소에 대한 그 추가 수요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일본 경우에는 링 프로젝트라고 해서 링이라는 것은 이제 석유 콤비나트를 고도 통합해서 실제로 이제 그 원료 수소라든지 뭐 CO2라든지 이런 그 물질들을 이제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단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지난 6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미 일본의 그 지바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두 회사 사이에 잉여 수소를 재활용해서 연간 그 수백억 규모의 이득을 추가 이익을 실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국내 석유화학 단지에 이러한 그 잉여 수소에 대해서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료로 쓰는 것보다 3배에서 5배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자 하는 것이 이 수소 재활용 네트워크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걸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수소 생성 공정은 에틸렌 공장의 납사 분해 공정이라든지 방향족 공장의 개질 공정, 방향족 공장 수청 탈활길 공정, CA 전기 분해 공정에서 고순도 수소도 발생을 하고 있고 저순도 수소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 소비 공정은 정유 공정, 수청 탈환 공정 같은 경우는 이런 고순도 수소를 이제 필요하고 그 접촉 개질 공정, 중진류 수청 분해 공정, 중진류 탈환 공정, 감압 잠수의 탈환 공정들에서 수소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순도 수소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해준 투자는 배관망만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막바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제가 소개드린 대산 단지라든지 또는 울산 단지 그리고 이제 여천 단지에서 실제로 이렇게 고순도 수소 경우는 배관망 설치망을 통해서 연간 몇백억의 이득을 현재 구현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 고순도 수소 네트워크를 구성할 추가적인 기회 그리고 저순도 수소 경우가 이제 특히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수소 재활용 교환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소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저순도 수소 경우는 특히 이제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 정제 회수 기술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분리 정제 회수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는 이런 분리 정제 회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수소 교환망을 최적으로 설계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소 교환망을 최적으로 설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성된 교환망을 실시간으로 1년 365일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교환망 최적 관리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수소 분리 정제나 회수 기술 쪽은 학계에서도 이제 상당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문제들이고요. 특히 이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세스는 그 PSA, 프레셔 스윙 어드솔션을 이용을 해서 가스 상태의 그 높은 분압에서 불순물을 흡착시키고 낮은 온도에 탈착되는 걸 이용해서 수소를 분리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 그 다음 이제 크리오제닉 프로세스, 상대 휘발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응축시켜서 이제 분리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분리 정제 회수 기술의 이제 특성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고순도 수소를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는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선택하는 것이 이 PSA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이제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 단가가 저렴한데 흡착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이제 상당히 이제 드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멤브레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멤브레인은 이제 저희가 그 소량인 경우에 수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유리한 기술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점은 멤브레인의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캐피털 코스트가 이제 많이 든다는 점이 있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크리오제닉 프로세스는 이제 저온 사용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하는데 유리하지만 초기에 그 캐피털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진짜 소형 경우는 적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석유화학 단지에서 처리량이 많거나 이제 고순도 수소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PS를 많이 쓰고 처리량이 적을 때는 멤브레인 그리고 수소 외에 산소나 질소 대용량을 처리할 때는 주로 크리오제닉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재활용 교환망을 설계하는 기술이 되겠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연사로 나오신 유창규 교수님이 유틸리티 용폐수 네트워크 최적화에서 사용한 핀치 개념을 역시 이 수소 교환망 설계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하이드로전 핀치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소 재활용 교환망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포함한 스트림을 소스 그리고 수소를 필요로 하는 스트림을 싱크로 규정을 해서 스트림 사이에 이제 매칭을 하게 되는데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열교환망 합성해처럼 수소 합성 선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전 펄스 커브를 그려서 이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수소 농도 차이가 되는 그 핀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핀치 상부와 하부에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함으로써 최소 개수의 매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로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소 사용 네트워크 경우에 이런 그 수소 핀치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컴프레서와 멤브레인을 추가로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대폭 낮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수소 핀치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설계를 하기 전이랑 한 후가 되겠는데요. 실제 여기 이제 흰색 부분은 장치 비용이 돼서 실제 이 양쪽을 비교해 볼 때는 비용이 똑같지만 여기 장치 비용은 처음에 설치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 해부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4,500만 불로부터 약 한 3,000만 불로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소 핀치를 이용해서 최적 네트워크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최적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수 산단 경우에 이제 GS 칼텍스랑 YNCC 사이에 되어 있는 그 수소 재활용 네트워크 경우는 뭐 네트워크라고 할 것 없이 파이프라인이 하나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재 많은 기업들이 수소 재활용 교환망 네트워크에 참가를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교환망에 이 접속하게 되는 회사 공장들이 5개, 10개, 15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크 자체를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 수소 재활용 교환망을 구축을 한 후에 정상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여러 가지 디스터번스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수소를 사용하는 공장 경우는 이 수소 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이게 부산물이다 보니까 생산 계획에 따라서 많이 생산하다가 적게 생산하다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 갑작스럽게 비정상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은 이 수소 부산물을 사용하는 공장은 큰 트러블에 빠지게 됩니다. 또 시장 수요의 변화라든지 또 원료 에너지 운전 비용의 변화라든지 주변 공장 상황의 변화 이런 변화들을 고려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소 교환망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수소 공급업체와 사용업체들의 오퍼레이션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환망 운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교환망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한데 이런 최적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그 교환망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기반해서 최적 운전 가이드를 설정해 놓고 모델이 변할 때 그 변화를 운전에 반영시키고 또 측정하는 데이터들의 오류를 보증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최적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교환망에 접속한 모든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적 수익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있고 이 여수 산단 같은 경우 여수 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에코 인더스트리 파크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밸리데이션하고 해서 센서 오차라든지 또는 센서 고장을 여기서 이제 디텍션해서 고장 경우는 고쳐지고 그다음 밸런스가 틀리는 거는 레컨실레이션 통해서 잡아준 다음에 전체 네트워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해주고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 조건을 결정을 해서 실제로 이제 오퍼레이터들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 네트워크 규모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공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웹,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이제 컨트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센서랑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폐기물, 부산물의 발생, 분배, 재사용, 에너지 비용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가 있고 EIP 총괄 효율이 저하될 때 그 원인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재이용률의 증가라든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화를 실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수 생태 스타트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전체에 대해서 그로스 에러를 디텍트하고 데이터를 레컨실레이션 작업을 거쳐서 전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폐기물 부산물 쪽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쪽을 최적화해서 전체 EIP의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면 다양한 경영 환경 변화 부재료 도입 가격이라든지 제품 가격이라든지 장치 성능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러한 변화들을 고려해서 항상 이 네트워크 생태 산업 단지를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그 최적 관리 시스템은 공장 내에는 이미 완성이 되어서 있는데 여기 보시는 공장처럼 이제 국내 모기업의 공장인데 이 각각 다른 세 개의 공장들에서 서로 머티리얼을 이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인터커넥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최적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공장 대 공장, 회사 대 회사로 확장시킨 것이 EIP의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웹을 통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의 그 이런 수소 재활용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이제 뉴스에 나온 바가 있는데 현재 그 대산 석유화학 단지 경우는 현대 오일뱅크랑 삼성 토탈 사이에 공동 배관을 설치를 해서 이미 그 수소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토탈 경우는 NCC 쪽에서 연료로 사용하던 익료수소 17,000톤을 현대 오일뱅크로 보내주고 있고 또 이 현대 오일뱅크는 이제 납사를 안정적으로 삼성 토탈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그 공동 배관을 통해서 연간 수소 재활용 효과가 25억에서 한 35억,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 15억 절감이 됐고 원료 제품 배관 공동 구축을 통해서 물류비가 약 연간 100억 이상 절감이 된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순도 수소 경우에 이제 국한한 경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순도라든지 저순도 수소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 수소 재활용 네트워크의 가능성이 추가로 이러한 그 배관을 네트워크로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현재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여수 산단 내 수소 재활용 교환망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요 파란색 라인이 현재 그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고순도 수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고순도 수소 네트워크에는 GS 칼텍스랑 YNCC가 참가하고 있고 그 외 호남 석유화학이랑 LG 석유화학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순도 수소 네트워크는 이제 여기 세 군데가 되는데 현재 저순도 수소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분리 정제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또 경제성 평가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여수 산단 경우에 간단하게 이 고순도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배관을 이용하는 걸로 인해서 연간 100억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을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현재 지금 추가 교환망 구성이 되겠는데 현재 고순도 수소를 발생하고 소비하는 이 공장들 외에도 실제 여기 있는 여러 회사에서 중순도 수소를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 네트워크의 기회가 크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라남도의 그 수소 연료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수소 수요가 크게 늘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또 특히 이제 이 광양 지역에는 이제 포항 포스코의 그 광양 공장인데 그 광양 공장에서 이제 부생가스로 COG라든지 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생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생가스도 실제로 이런 그 수도 교환망을 보다 확장시킴으로써 크게 그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대략 정리를 하자면은 기대 효과적으로 볼 때 이 수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수소를 보다 더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원료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그 수소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환경 에너지 교환망 최적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하면 실제로 그 처음에 그 유창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프로퍼티 네트워크, 이 수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CO2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재활용 네트워크를 앞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재활용 원료나 부원료 재활용 네트워크를 최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산물 활용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겠고요. 환경적으로는 이제 그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절감을 시키고 또 수소를 재활용해서 수소 재활용할 때 발생되는 CO2 배출량을 절감하고 그다음 수소를 제조하고 정제할 때 사용하는 그 스팀 보일러에서 나오는 낙스나 삭스를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있겠고 실제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에너지랑 자원을 절감을 실현하고 그린 기업 이미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오늘 소개드린 내용의 이제 그 동기는 석유화학 단지 내의 각 그 참여 기업의 경쟁력이랑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 이제 크게 필요하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부생 수소를 활용하는 재활용 교환망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그 생산력이라든지 효율성 향상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소개드린 내용의 결론이 되겠습니다.